제가 좋은 상품 가끔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상품도 이만기 씨가 선전하는 거 많이 보셨죠? 소팔 매터 프리미엄인데 하루 한 알로 남자의 활력을 지킨다는 건데요. 이봉규 TV 특별 할인합니다. 전화하시고요. 뭐 자세한 건 여기 뭐 소팔 매터 좋은 건 다 아시죠? 애국 기업입니다.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평은 이게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김다영 기자가 단독 기사를 냈네요. 제목이요. 친박 최경환, 이준석 불러 만찬, 보수연합군 강조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과거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했다. 당내에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 의원과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구형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자리했다. 최 전 부총리가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이 전 대표가 당내 청년 정치인과 동행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최 전 부총리는 보수연합군을 언급하며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최 전 부총리가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연합군처럼 힘을 합쳐도 0.7%포인트밖에 못 이기지 않았나? 서로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청년 정치인이 당내에 많이 들어와 당의 활력을 돼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지속적인 도전을 당부했다 한다. 또 1995년 재경 경제원 서기관 시절 영국 런던 파견 근무를 떠올리며 영국은 보수 정당이 어려울 때마다 젊은 보수 인사들이 영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이 전 대표도 지금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 지금보다 더 큰 정치인이 돼달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도 잘 알겠다고 해답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박근혜 퀴즈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최 전 부총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치권에선 최 전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경선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는 이곳에서 17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했다. 그러나 그는 2019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구속된 뒤 뇌물죄로 징역 5년을 확정받으며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려면 당원권 회복이 우선이다. 이 전 대표도 내년 1월에야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고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며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원 공석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주류에선 이번 회동에 대해 불편한 심기가 읽힌다. 익명을 원한 친윤계 인사는 이런 회동 자체가 당 내부를 흔들 수 있다.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 편하게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며 말을 아꼈다. 자, 이렇게 김다영 중앙일보 기자가 단독 취재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최경환하고 김용태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기인도 있고요. 이기인은 이준석계죠. 이건 뭐 이준석계와 최경환이 지금 배신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또 저들 또 살궁리하고, 근데 왜 누리를 일으키고 그랬으면은 다른 걸로 살궁리 안 하고 왜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든지 금배지 다시 달라고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국회의원이 좋다는 건데 특권이 뭐 엄청나고 뭐 국회의원 한 번 하면 뒤로다가 경제적으로도 뭐 한평생 먹을 거 다 버냐? 그리고 권한은 또 엄청 누리고,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권한을 누리든가 아니면 돈을 누리든. 돈을 누리려면 사업을 하잖아.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권한을 못 누려요. 맨날 의리지.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뭐 정부 부처 뭐 부르면 겁나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소방서 하다못해 경찰서 다 그냥 절절절절 매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굽신대면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야. 권력은 전혀 못 누려요. 근데 이놈 새끼들은 권력도 누리고 돈도 쳐벌고. 김남국이 봐요. 100억이 넘는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김남국이 뿐이에요. 이재명이 등등등등 돈 쳐버는 거 보세요. 아, 등등등등이 아니라 뭐 300만 원이 밥값이래잖아요. 밥값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고 송영길이 떠들더라고.
300만 원씩 돈 봉투 줬더니 밥값은 해야 되잖아. 야, 300만 원 밥 처먹는 사람이 국민들 누가 있어? 재벌 회장 말고. 밥을 300만 원씩 처먹, 밥값은 해야 돼. 이 도둑놈들 아닙니까? 돈까지, 권력까지, 그 다음에 법을 어기고, 특권까지.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하려고 최경환이, 그래서 댓글 몇 개만 소개합니다. 여기 이 기사에 그냥 지금 제가 녹화할 때 볼 때 34개 댓글이 달렸는데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위에서 몇 개만 소개합니다. 34개 다 소개할 필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비판하는 내용인데 중앙일보 기사인데 몇 개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분, 죽은 지키지 못한 희미한 인간들이 뭘 하겠다고 나선. 두 번째 분은 최경환이 드디어 맛이 갔네요. 유승민과 위스콘신대 동문이라 교감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제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별하는 능력조차 상실했는가 안타깝소. 세 번째 분은요, 그렇게 초청할 사람이 없었던가. 그 다음 분은요, 최경환 가만히 처박혀 있어라. 진방놀이로 당을 망친 놈이 뭐 잘했다고 기어나와 겨우 이준석 같은 놈을 만나냐. 그 다음 분은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총연합해야 이깁니다. 극우 보수들이 항상 선거를 망칩니다. 이거 이제 이준석계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또 하나, 그 다음 분은요, 최경환 이 할배가 돌았나?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은 성상납 이준석에게 전역을 최할배야, 너의 죽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탄핵당했는지 최경환 국민의힘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자, 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최경환 자체가 무슨 죽은 이런 말 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했잖아. 유승민뿐만 아니라 이 최경환뿐만 아니라 김무성뿐만 아니라 거기 다 그랬잖아요. 맞서 싸운 놈이 별로 없어요. 다 배신한 놈이야. 최경환이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승승장구한 놈 아닙니까? 이래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 최경환이가 하는 말이 웃기는 게 0.7%밖에 못 이겼으니까 이제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제 싹 다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영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영국 보수 정당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젊은 보수 인사들이 영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는데 영국의 배신자 젊은이들이 이끌어온 거 아니잖아. 이준석은 배신자고 당신도 배신자 아니야. 큰 범위에서 배신자. 이준석은 작은 범위로 들어가도 배신자, 그냥 큰 범위, 작은 범위 할 거 없이 배신자고. 어디 영국이 배신자가 어려울 때 이겨. 빨 같은 소리를 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퀴즈로 이준석 들어가지고 이준석 이제 최경환이하고 친했는데 그 다 위스콘신대 동문인 유승민이나 다 배신자들 나부랭이들 아니야. 그리고 자기 주군을 그렇게 망가뜨렸으면 이제 정치 접어야지. 이걸 또 거기 자기가 네 번 이긴 또 욕구에 나가서 또 하려고, 이런 놈들. 그러니까 이 공천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공천 주면 안 돼요. 이준석도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공천 주지 말아야 돼. 그 무슨 일부에선 분석이 이준석이 그 노원병 공석으로 당협위원장 공모할 때 사고 당협위원장 이준석 지역구 노원병을 공석으로 놔둔 거는 이준석을 모셔오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준석을 내치면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가서 내치려고 작전상 그랬다. 이렇게 좋게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련하게 지금 다 단계별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런 분석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정치권을 너무 순진하게 본다. 그분들은 마음이 착한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들이 있는 건 비겁해서 그래.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비겁하니까 우선은 놔두고 나중에 친다. 이게 비겁한 거예요. 시끄러워도 정리하려면 정리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시끄러워도 역사와의 전쟁에서 정리할 건 정리해버리잖아요. 교육개혁 같은 거 얼마나 시끄러워. 연금개혁 같은 건 더 시끄럽고. 이런 거 노조개혁도 얼마나 시끄러워. 맞서 싸우잖아. 대통령 혼자 싸워. 또 당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당내 배신자조차 쳐내지 못하고 누구하고 싸우냐. 시끄러우니까. 조무래기 하나 시끄러운 거 가지고 그걸 시간을 끌고 나중에 단계별로 쳐낸다? 단계별로 얻어맞아요. 왜냐면 쟤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준석이 유승민이 어떤 놈들인데.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 놈들인데 시간대별로 친다고요? 나중에 치면 될 것 같아?
총선 막바지에 시간 몰려왔는데 치잖아요. 막바지에 진짜 시끄러워져. 일찍 쳐서 그걸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 무소속으로 너 나가려면 나가. 아니, 무소속으로 노원병 나오는 게 겁나요? 준석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뭐 국민의힘이 질 것 같아? 그러면 당 간판 내려라. 준석이 때문에 그거 노원병 못 지킬 거거든. 간판 내려. 그거 무소속이 무서워? 그리고 이 조물애기들 뭉쳐서 분탕 놓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 아니, 그러면 더 큰 적. 김정은이 무서워서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시진핑이 무서워서 나라를 어떻게 지켜? 무서워서 나중에 처리 안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다는 표현을 안 하겠지.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처리한다는 건 의지가 없는 거고 비겁한 거예요. 공천 이번에 이준석, 최경환 같은 놈들은 절대 주면 안 돼요. 유승민이 같은 놈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천을 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공천할 자신이 없으면 국민 공천으로 상향식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들, 당원들이 그 지역구 후보자 뽑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거 싹 쳐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시 꿈틀거리는데요. 요것들, 참 배신자들이요. 뒤엔 또 유승민도 있고 다 있죠. 배신자들. 뒤에 또 김무성도 꿈틀대고 있고요. 참 징글징글한 놈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나를 팔아먹은 놈들이 또 뭉쳐가지고 금배지 달라고 저렇게 노리고 있구나. 내가 왜 저놈들을 진작에 몰랐을까? 천추에 한 맺혔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당신을 감옥에 넘긴 그 박영수 껌하고 민주당보다 요 내부의 배신자들, 자기 등에서 칼 꽂은 놈들이 더 미울 것 같아요. 징글징글한 놈들.